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에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은 유로스타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 2, 3부 8시부터 10시 방송 맡아주기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이제 또 그 시간을 좀 변경해서요. 좀 더 야간 그 방송을 또 다시 편성해서 일단 열심히 일단 시청자님께 아무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엄청 많이 출연을 해주셨거든요. 이제부터는 목요일 8시부터 10시 고정이라고 하십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시간 맞추셔서 생방송으로 봐주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입장해 주셔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왕 한 줄 평 코너입니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의 한 줄 평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역시나 이 우크라이나 공포에 힘없이 무너지는 코스피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기사 살펴보면요, 전문가님 2,500까지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우려 섞인 기사들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오늘의 코스피 2,648포인트 선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2,7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2.6% 급락세 보였는데 어제 한 4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나왔던 지수였거든요. 바로 더 많은 반납세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800선 넘지 못하면 다시금 일단 저점을 일단 깰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거나 일단 현재 보시면 최근 고점이 2월 10일에 나온 고점이 2,783선인데요. 이 라인을 일단 넘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일단 지금 현재 저점 라인인 2,614선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미국 나스닥 차트를 보면 아까 기사와도 마찬가지로 2,500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라인까지도 깰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아직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2,600선 라인을 충분히 좀 지지하는지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단 한 가지 지난주에서 나와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포지션을 일단 설명드렸는데요. 상당히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조금 그렇긴 한데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포지션이 1월 18일 고점인 384에 일단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기 전부터 상당히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는 여기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일단 그 우크라이나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더 힘없이 무너지는 코스피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되겠습니다. 외국인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미리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선물 포지션이 계속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번부터 올라가면 계속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예 빠르게 2,800선을 돌파해서 안착한다면 좀 좋은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시금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예상했었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게 아니어도 빠질 가능성이 좀 있었던 거죠. 예. 여기 네. 보시면 여기 지난번에 이 포지션을 보여드렸는데 여기 포지션이 지금 보시면 382에서 일단 들어와 있거든요. 380이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로는 선물 지수는 380선 여기 거고, 네. 네 그리고 또 코스피 지수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2월 이 정도. 예, 그러니까 2,800 위에서 매도를 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흘러내렸고 빠져나왔고 다시 또 내려가고 있는 상태니까 아무래도 일단 계속해줘. 지금 보시면 일단 기간에서는 좀 방어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네. 뭐 방어를 일단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선물 포지션만 보더라도 개인들은 지금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태고 계속 물려 있는 상태죠.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어디서 들고 있냐면 코스피 지수를 거의 그 2,900선부터 일단 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매물대가 거기가 많군요.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거기를 2,850선을 못 넘어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 물량 포지션일 때문에.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예. 그리고 일단 보시면 기간도 현재 거기에 좀 물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장이 지금 큰 그림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왜 자꾸 못 올라갈까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하나의 문제점이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군요. 외국인의 행방을 또 중요시하고 좀 주요하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선물지수 좀 하락을 했습니다. 2.65%까지 좀 하락세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자세한 선물지수는 앞서 또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혹시 더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 네. 그래서 네, 내일도 국내 만약에 선물 좀 한번 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오늘 본 자리가 355 정도까지 보고 있었는데 네. 정확히 355에서 조금 더 빠지는 354.40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네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짐작을 했냐면 지난번 이제 그 주식화 필살기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피보나치 수율로 일단 뽑았던 자리가 이 자리가 이게 353.55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금 미달되게끔 왜냐면 여기 만약 제가 353까지 빠진다면 시청자님께서 끝까지 가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발등까지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소름.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금 더 네. 위쪽에서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오늘 또 노란톡방에서는 또 그 하락시 수익 나는 그 뭐죠? 인버스 종목 있잖아요. 네. 그 종목을 또 오늘 또 조금씩 익절을 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네네네. 이럴 때 또 인버스를 활용하면 좀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겠군요. 인버스 중에서도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인버스는요. 아무래도 일단 코스피를 추정하는 인버스가 있고 네. 그리고 코스닥을 코스닥. 일단 추정하는 인버스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레버리지가 좀 크게 움직이는 거는 아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폭이 있기 폭이 때문에. 크죠. 네, 변동성이 좀 크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좋죠. 시청자님 하시기는. 코스닥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조금 익절을 하셨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네, 선물 쪽도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님입니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전문가님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매일매일 좋은 이 매매 전략들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특징주를 살펴볼까요? 역시나 오늘 좀 전반적인 하락세 면치 못했는데 뭐 방산주, 뭐 식음료, 그 곡물 관련주, 그리고 또 가스 관련주, 유가 관련주들이 좀 가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좀 방산주가 또 상승세가 컸는데 빅텍 오늘 상승폭 컸고요. 한일단조 22%, 스페코도 오늘 17%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세 종목이 오늘 좀 잘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세 종목?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노란톡방에서 네. 이제 이걸 우크라이나 관련주라고 제가 일단 별명을 좀 지어놨어요. 쉽게 설명하려고. 네, 그래서, 우관주. 네네네. 그래서 일단 오늘 네. 아무래도 한일 단조라든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할게요. 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또 수익을 내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 보셨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한일 단조로 오늘 수익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한일 한번 단조는 볼까요? 제가 이제 그 직접적으로 들은 것보다 이 네. 종목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약간 말이 조금 변경돼서 그래도 뭐 관심 종목이셨고 네네네. 이 덕분에 또 수익을 내신 시청자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간 보시면 그 12월 달부터 계속 좀 박스권을 왔고 한 번 더 올라갔고 그다음에 저점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2,7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불거지면서 계속 좀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사상 또 최고점은 아니지만 거의 그 10달 만에 최고점 약간 한 8달 만에 최고점을 또 돌파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일봉에서는 잡히지 않겠지만 주봉으로 좀 본다면 아마도 일단 최고점이 일단 6,000원대다 보니까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간 추세선이고 보조 시그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좀 고조된다면 한번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단 위치에 있는 상태라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좀 뭐 흥하해운이라든가 뭐 그 해운주도 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면 4,200원 그리고 뭐 4,800원대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다음에 좀 이제 두 번째 종목이 뭐였었죠?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스페코와 빅텍 있거든요. 빅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빅텍은 23% 넘는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좀 더 상승을 했었는데요. 23.84%로 오늘 방위산업주 빅텍이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전문가님께서 또 관심 종목으로 빅텍을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아, 네네네. 네, 빅텍 전문가님의 평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빅텍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좀 수익을 좀 냈었고 또 설명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당 거의 그 1년 내내 거의 그 8,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제 8,000원까지 죄송합니다. 8,000원 맞죠?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8,000원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10월 달에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갔다가 좀 저점 또 깼어요. 11월 29일 날. 그래서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게 최저점이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일단 장기적인 그 뭐랄까 5월 달부터 쭉 내려오는 그 추세선을 돌파하는 가격이 6,500원인데 이것까지 돌파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봐서는 한 번 더 8,000원 돌파돼서 한번 10,000원쯤까지도 한번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목 중에 갈 것 같은 종목, 뭐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으로 일단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10,000원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스페코도 살펴볼까요? 오늘 17% 상승을 했던 스페코까지 살펴보고 다음 관련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페코는 7,140원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17.05% 상승한 가운데 이 방위산업주로서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장 초반에는 그렇게 큰 상승폭 없었지만 이제 침공을 했다라는 기사 속에서 12시가 넘어가면서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네요. 장중에는 7,300원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000원에서 7,300원 많은 상승세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스페코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그 뭐랄까 3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일단 지금 현재 12월부터 일단 조금 방향을 돌리면서 이제 조금 이쪽 상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저항대는 일단 돌파되면서 일단 갈 수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최소한 8,000원에서 10,000원까지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종목으로 일단 생각되고 있고 현재 지금 상황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급 상황이나 이제 이런 것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수급 상황까지 좀 받쳐준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행인 건 오늘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소한 한번 간다면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시간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일단 납득이 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한번 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로서 방위산업주는 아직 많은 상승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네네네네. 들거든요. 약간 네. 후발주자로서 이 전쟁 관련주 후발주자로서 지금 스페코와 빅텍, 한일 단조가 가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다른 여타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쟁 관련주 좀 살펴볼 텐데요. 가스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또 계속 상승세 있었습니다. LNG, 뭐 천연가스 많은 상승세가 있었는데 중앙에너비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GSE 25%, 흥구석유도 오늘 잘 갔습니다. 27%대 상승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조금 쉬어가는 듯 하다가 역시나 전쟁방 리스크 속에서 오늘도 상승 흐름이 컸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저희 우크 관련주라고 일단 저희가 또 오늘 노동통에서 올렸다시피 네. 뭐 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뭐 아니면 철강이라든가 아니면 방위 산업체 뭐 그리고 식품, 그 사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도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방위 관련주로 사실상 직접적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보다는 그냥 갈 것 같은데 이런 그 그렇죠. 예, 옆집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집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나라 방위 직접적인 산업체- 관련은 네, 없지만,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조금 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방위 산업체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랑 그 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하고 있기 수입을 때문에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오히려 그 이쪽이 관련이 있다고 가스가 생각합니다. 더 많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오늘도 이제 그 뭐 중앙 에너비스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네.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부터 원래는 일단 상승할 수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오늘 일단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저께 그리고 뭐 이렇게 이틀 동안 이게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은 벌써 1월 달부터 1월 19일부터 돌파됐었고 2달 전부터 이미 있었다. 네. 네. 그리고 돌파돼서 25,000을 깨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만약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단 본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은 26,000원, 27,000원 매수를 못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볼 줄 안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다면 26,000원도 살 수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네요. 지나고 네네, 보니까 네. 보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그다음에 이제 샀으면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고 물어보는데 시청자님께서 일단 보신다면 사실 어디까지 가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날의 시가를 깨는지 그리고 전날의 종가를 깨는지 그걸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밀린다면 당연히 26,000원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000원에서 만약에 버티지 못하면 2만 원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흐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오늘 그 27.52%니까 네.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흥구석유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딱 보시면 아까 그 종목이랑 똑같죠. 중앙에너비스. 네. 네, 그 중앙에너비스랑 한번 같이 비교하도록 할게요. 흐름이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사실 중앙에너비스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때부터 뭐가 시청자 이걸 아셔야 될 거예요. 이때부터 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을까,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미국 그 선물 거래소에 보면 크루드 오일이라는 선물이 있어요. 네. 크루드 오일 같은 선물이 이때부터 좀 급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우리는 국내 증시에 일단 많이 반영되는 거고 네. 예를 들면 이제 금속이라든가 뭐 동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미국 그 선물 골드 선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많이 급등을 함으로써 그 종목도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크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재 거의 그 미국 선물 지수에서 거의 오늘 90달러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있으면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 그게 이제 지난 이라크 전쟁 때 이제 거의 125달러까지 120 몇 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 100달러까지 올라갔다. 100달러 가까이까지 갈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시청자님께서 이게 저희가 일단 매수를 계속해서 일단 해서 좀 수익을 내고 나온 상태이긴 한데 아무래도 아직까진 우크라이나 호재가 일단 그 크루드 선물에게 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흥구석유라든가 중앙에너비스라든가 이런 종목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일단 가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일단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흥구석유 그다음에 SK가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SK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못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흥구석유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시가총이 좀 무겁거든요. 업무가 무겁다. 네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많이 못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바닥권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실질적인 진입을 하기로서는 여기가 좀 더 나은 거죠. 안전적이다. 네, 그 심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네.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막 중앙 에너비스를 사세요. 그러면 어디서 살 거지? 26,000원 보이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무섭죠. 심리적으로. 근데 네. 이제 그래서 일단 신전이 본다면
차라리 이제 SK 가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후발주자라도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지 크게 못 않을까. 올라갔으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 매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그렇군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앙 에너지 비스보다는 이틀 정도 느린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은 돌파 못했는데 박스권이 지금 보시면 배당락이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인데 네. 네, 이 부분 있죠. 14만 원. 그래서 오늘 14만 원에 맞고 떨어진 게 시청자님께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땐 그냥 당연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내일 이제 만약 14만 원 돌파된다면 당연히 이 종목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저는 뭐 15만 3천 원 그리고 뭐 이렇게 순서적으로 17만 4천 원 이렇게 일단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하면서 길을 쫑긋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틀 동안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SK 가스 같은 경우도 이틀이 아니더라도 하루 정도 더 올라간다면 최소한 뭐 10% 정도라든가 20%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 예.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이슈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뭐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극동 유화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극동 유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그 중앙 에너비스가 가장 완벽한 차트거든요. 대장 차 오늘 한마디로 보면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차트가 일단 가장 뭐랄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SK 가스보다는 한 번 더 빠른 차트예요. 이미 박스권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미 돌파를 한 차트군요. 네네.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네. SK 가스 같은 경우는 돌파를 못한 상태고.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제 둘 중에 산다면 아무래도 시청자님이 이걸 사겠지만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일단 쉽게 생각할 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SK 가스 같은 경우 약간 좀 안정적으로 가는 반면에 그 약간 시가총액 좀 가벼운 종목들은 막 들쑥날쑥하는 약간 급등도 자주 나오고 급락도 자주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조금 급등주를 많이 탈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네네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성향 따라 또 종목을 또 고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네. SK가스와 또 여타 석유 관련주들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가스 관련주들. 이번에는 또 다른 종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노란톡방에서 흥하해운으로 또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흥하해운 오늘 상승세가 굉장히 있었고 해운주들은 올 초부터 좀 상승세가 계속해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H&M은 좀 쉬어갔습니다.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펜오션도 오늘 상승을 했고 대한해운은 4%, 오늘 흥하해운이 12%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는 또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흥하해운 오늘 하루 흐름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략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3,200원이 그동안 이게 가장 여기 뭐랄까 작년 11월 29일부터 이제 가장 높았던 점이 이제 3,200원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3,2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올라간다면 저희가 이제 4,600원대까지 예상을 좀 했었는데 네. 4,600원 일단 못 갔죠. 그래서 좀 아쉽고 그래서 내일 한번 또 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종목으로 일단 좀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일단 보신다면 SK 예를 들면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그때 반등을 못 하고 지금 가는 거고 먼저 반등했던 종목으로 말한다면 지난번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H&M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이틀째 보면 이제 오늘 올라갔다가 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오늘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저항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해운주는 조금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한 번은 눌러줘야 된다. 근데 네.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 시청자님께서 질문 많이 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3월달 가까이 오거나 실적 발표 때가 오면 한번 반등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좋은 종목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또 빠진다면 박수 쳐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건강한 조정이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테마주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오히려 미리 예견돼 있는 상승이었을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우크라이나 생각이 테마 전부터 이미 상승세가 있었던 네네네네네.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정이 있더라도 놀랄 것 없이 좀 건강한 조정으로 좀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네네. H&M이 이제 좀 조정세로 접어들었을까요? 이 거래일 조금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H&M 상담 정말 많았잖아요. 네, 진짜 많이 매일 했던 것 같은 진짜 그 기억이 나거든요. 네, 하루 그러다 지겹게 보니까 했던 것 같은데 이제야 올라가는 네, 종목 아마 중에 수익 좀 많이 하나입니다.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페노션 네.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장 종목을 일단 먼저 보시고 뭐 흥하해운이랑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흥하해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못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좀 실적이 조금 잘 좀 약한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 네. 와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거기에 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일단 이렇게. 예. 네, 해운주와 더불어서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 뭐 철강주까지 조금 수혜를 받는 모습인데요. 조선주도 또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있기도 하고 조선주도 어땠을까요?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조선주들 다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어제까지는 또 상승세가 있었거든요.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 다 빨간불이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네요. 전반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제 현대미포조선이 좀 상승세가 있었고 대우조선해양도 좀 큰 상승폭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좀 안타깝게도 84,000원을 좀 돌파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84,000원 돌파 못했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그죠 23일날 상당히 좀 많은 거래량을 올리고 거의 11%까지 올렸는데 네. 지금 만약에 그 고점 오늘 또 고점을 전일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유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봉의 저점인 75,000원까지도 가까이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75,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 STX 엔진은 반산도 관련이 있어서인지 어제 오늘 좀 빨간불 켜는 모습이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윗꼬리가 달린 빨간불이긴 하지만 STX 엔진이 오늘 7%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종목은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STS 엔진이죠. 네, XTS 엔진입니다. 오늘 기간의 매수세가 좀 보이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선기자재 뭐 이러면서 그 방위산업 그 전쟁 테마 이쪽으로 일단 묶였기 때문에 네. 좀 코스가 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근데 거기에 없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 설명드리자면 네. 차트 분석적으로 어저께 상한가를 네, 상한가 기록했죠. 갖고 네 그리고 상한가 하면서 그 봉의 그 고가를 깨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걸 봤다면 어저께 종가에서 저는 샀을 것 같아요. 네, 종가에 사서 오늘 일단 이렇게 봤을 하지만 것 보진 못했다. 네, 못 봤으니까 그런지 만약에 봤으면 샀다는 봤으면 거예요. 샀다. 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네. 10월 29일에 고점 12,000원대죠. 네. 그리고 여기 이번 종목 같으면 1월 17일에 고점 12,000원대죠. 그리고 어저께 종가가 12,140원, 140원쯤 끝났으니까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샀다 하더라도 12,600원 넘어가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넘어가 버렸으니까 오히려 여기까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 오늘 좀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STX 엔진이 좀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좀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내일 갈 수 있을지. 이제 더 이상 성장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사고 싶어서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한 5종목이 됩니다. 네. 큐로홀딩스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여기서 일단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좀 네, 그런데, 큐로홀딩스,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지앤코, 대성에너지까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가님 원하시는 종목 좀 살펴봐서 내일 가능성이 있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뭐 그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이제 현재 보니까 875억이에요. 네, 동전주에다가 네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살짝만 일단 탄력 받아도 바로 갈 수 있고 또 네. 보시니까 일단 기관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도 일단 700원대를 유지하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700원대 만약에 유지한다면 아마도 15% 정도, 13% 정도 딱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일단 뭐 정말 가는지는 내일 봐야 되는데 네. 아무도 간다면 그 정도까지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그냥 우연히 말한 게 아니고 이날 그러니까 7월 12일에 고점 근처가 그 근처거든요. 그리고 790원에서 800원대를 한번 예상해 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회사는 커피 사업 부분이랑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원유 가격이랑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좀 반사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내일 또 상승할 수 있는 이슈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네. 한마디로 말하면 펜 하나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카타게 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네. 네네. 그렇게 뉴스 네. 하나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일 수 있기 그래도 때문에 좀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네네. 불안하실 분들을 위해서 네. 다음 종목 좀 살펴보도록 네네. 하죠. 중앙에, 다음 종목은 네. 뭐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아까 전에 중앙에너비스 맞나요? 네, 중앙에너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가총액이 그 2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일단 살펴볼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나 외인앱 좀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 거의 외인과 기간을 다 팔았고 개인에게 넘겼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들어간다면 좀 내일 좀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일단. 아, 그래서 내일 이제 시가에 밀린다면 네. 그냥 들어갔다가도 그냥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컨트롤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무작- 빠르게 네네. 그래서 가셔야 한 되는군요. 1분 정도면 판단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대성에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도 오늘 29.82%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이 종가였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근데 이 하죠.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또 급등했고 보니까 외인과 기관이 일단 팔았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상 최고점을 일단 돌파됐고 아무래도 일단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내일 이제 시가를 깨트리는지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완전 시가를 깬다면 저 같으면 한 2% 정도 손절 주고 그냥 바로 나오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시초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시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사상 최고점을 돌파됐는데 52 신고점을 찍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누가 알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2주 그 신고가를 천장은 찍었으니까. 모르지만 네. 내가 들어갔던 가격의 페이스는 아니까 내가 가격 들어갔던 기준으로 손절을 잡는 게 가장 현명한 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 대성에너지 내일의 향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네, 지엔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엔코 오늘의 종가 상황 822원. 이것도 이제 1,000원이 안 되는 주식이네요. 29.86% 상승을 했고요. 오늘 상승을 많이 한 종목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역시나 시초가가 중요하겠죠? 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오늘 딱 이렇게 그 시가총액이 별로 안 되는 게 많이 빠졌냐면 당연히 코스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들은 다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히려 가벼운 종목이 좀 효과를 보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조금 밀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가볍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기술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만약에 간다면 저는 1,000원대 가까이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영업적인 이면이 이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호재 하나로 가고 호재 하나로 빠지고 이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순발력을 좀 요할 수 그러니까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700원 깨지면 그때는 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장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내일의 이 향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받아가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이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꼭 찍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 종목 상담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이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고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스입니다. 역시나 최근에 또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매수가는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SK가스 오늘의 종가 상황 13만 6천 원으로 매수가 가까이 좀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5.74% 상승을 했고요. 오늘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면 오늘의 흐름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상승폭이 더 있는 모습이었네요. 역시나 우크라이나발 수혜주로서 SK가스 오늘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보면 10만 원대의 이 저가를 좀 기록한 뒤에 그 이후로 좀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좀 상승률이 컸고요. 내일도 기대되는 종목인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15만 원이니까 아까 들었을 때 이 종목 설명드렸었잖아요. 15만 원 간다고 하셨어요. 15만 3천 원까지 그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본질가까지도 일단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 15만 원이니까 거의 30% 정도가 물렸다고 오늘 좀 이렇게 탈출하실 수 있는 기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이번에 잘 탈출하셔갖고 약간 일단 15만 원 그리고 15만 3천 원 돌파되는지 일단 보시고
만약에 이제 돌파 후에도 안착을 계속 해준다면 계속 홀딩 하시다가 조금씩 밀리면 그때부터 좀 청산을 들어가시기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일단 뭐 미래 전망보다도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금 눈여겨 보시면서 계속해서 일단 유시를 일단 뉴스를 저녁 시간에 좀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고요. 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중앙 에너비스랑 일단 같이 보시면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종목으로는 일단 SK 이노베이션인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게 너무 무거워서 또 못 가고 있고 아직까지 못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 쪽으로 또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SK가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네, 웰크론 한택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160원, 비중 15%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의 종가 상황 웰크론 한택은 5.9%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425원 선에서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50원을 기록한 적이 있었네요. 2월 10일 전후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로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3,380원 선까지 내려왔던 모습도 있고요. 웰크론 한택 지금 좀 저점인 것 같은데 매수가는 4,160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뭐랄까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을 때는 이제 어떤 것들이 올라가냐면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전반에 일단 꼭 없어서는 안 될 뭐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식량, 뭐 사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이건 지금 현재 당장 이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일단 지난 9월 달에 일단 저점이 그 3,470원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를 깨트리지 않고 만약에 조금 깨더라도 빠르게 회복해서 조정받고 방향을 돌린다면 적어도 4,500원대 그리고 4,400원대까지 한번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50% 정도 정리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돌파할지 만약에 붕괴될지는 그날에 따라서 이제 이슈라든가 뉴스가 좀 나와주거나 공시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 없다면 기술적인 반등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 있고 올라가다 하더라도 두 번째 저항이 5,000원, 5,500원대에 있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는 이렇게 마디 가격 체크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4,500원, 4,400원 여기서 저항 둘 때는 50%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또 수급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봤더니 수급상은 현재 기관에서는 좀 한 5거래일째 좀 관심을 좀 보이고 있지 않고 그래도 일단 매수를 조금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외인과 기관이 좀 엎드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제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엄청나게 좀 좋다 이거보다는 그냥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현재 상황은 또 회사가 또 그렇게 영업이익도 이제 크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또 회사 규모도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슈가 차트를 만든다. 그리고 이슈가 차트의 핵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 3,400원 그리고 3,500원 회복할 때마다 살짝 잡아주면서 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더니 조금 더 간다면 아마 여기 그 장기적인 3,100원대도 한번 찍을지도 모르겠다. 한 단계 더 모르지는. 그래서 일단 가격대에서 회복하는 3,500원 회복하는 그때만 잡았다가 무너지면 바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진입했다가 나오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지수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더 빠지면 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웰크론 한택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GKL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카지노 관련주 GKL 오늘 14,350원의 종가가 있었는데요. 매수가는 16,16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5%라고 하고요. 4.6% 오늘 하락세 있었네요. GK의 오늘의 흐름은 계속 우하향하는 추세.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좀 유난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최근 흐름 좀 우상향하는 그래프 나타난 가운데 오늘 소폭의 조정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비중이 크지 않아서 일단 다행이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이실까요? 12월 7일부터 이렇게 최근에 일단 고점인 2월 1일에 고점 쭉 취한다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15,000원대 15,400원 돌파 못하면 아무래도 좀 13,0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오늘 빠졌으니까 내일이라도 만약에 15,000원 가까이 오면
그냥 올청산 하든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고 차라리 장기적으로 본다면 차라리 13,000원과 12,000원대 다시 노리는 게 추가로 그러니까 비중을 줄인 만큼 다시 담아준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막 여기서 일단 계속해서 발전되지 않고 좀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또 장기적으로는 아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타이밍은 순간적으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면서 가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일단 조금 대장격으로 일단 본다면 네, 이렇게 강원랜드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강원랜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강원랜드는 현재 보시면 2월 11일 고점 그리고 2월 21일의 고점을 두 번 정도 넘지 못했죠. 그러면 천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M자 패턴을 그려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강원랜드는 벌써 찍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벌써 만약 이 차트를 확인했다면 내 종목 내려갈 수 있겠구나. 벌써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모아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좀 차트 흐름이 저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참고하시면 좋은 상담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유한양행입니다. 매수가는 65,00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유한양행 56,100원입니다.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좀 소폭의 하락세, 그 이후로 12시가 넘어가면서도 상승폭 올라오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막판에 또 빠지는 모습이었네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59,100원 선을 갔던 이 2월 10일 부근께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 좀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나고 있습니다. 56,000원 원대 종가, 매수가는 65,600원 디테일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디테일하게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디테일하게 남겼는데 여기 보시면 시청자님 들어간 자리가 아마 여기 12월 29일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1월 10일인데 이때 만약에 디테일하게 6,500원 이타시에는 만약에 빠져나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약간 좀 안타까운 네. 상황이지만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일단 65,000원대가 무너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얘가 이 친구가 거의 55,000원까지 떨어지거든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장도 있은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바닥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타이를 더 사라.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만 아니면 지금 더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좀 변수가 될 수 있어 갖고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한 번 더 사보시고 비중 5% 정도 담으시고 단가를 좀 떨어뜨리세요. 그래서 59,000원과 62,000원 사이에 저항을 준다면 그때는 비중을 50% 정도 줄여갖고 가시면 좀 낫지 않겠느냐. 네, 지금 당장은 비중 10%까지 힘들고 5% 정도 좀 담아보는 쪽으로. 그리고 65,000원 가시면 꼭 기억하실 것. 박스권 넘더라도 일단은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할 때는 그냥 가지고 계시죠. 깨지면 비중 줄이셔야죠. 아니면 올청산 하시든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한 양행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최근 들어 좀 반등세 보이는 카카오입니다. 매수가는 12만 원, 꽤나 높은 가격에 가지고 계신데요. 비중 5%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9만 원을 좀 지지하는 모습. 장 초반의 시초가는 9만 1,000원대였는데 9만 2,600원이었군요. 9만 2,600원의 고점에서 좀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습니다. 카카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청자님 이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또 테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더라도 이 종목은 당분간 12만 원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이제 3월 달 되면서 대선 끝나고 나서 어떤 이 전반적인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일단 할 때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움직일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은 크게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8만 원, 9만 원대 사시더라도 지금 당장 간다면 10만 원, 11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2만 원 돌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에는 비중을 추가하지 마시고 3월달 실적 발표 나오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일단 앞으로 이걸 더 상생시키는지 아니면 별로 무관심한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조금씩 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금 상황 같으면 상황만 좋으면 충분히 12만 원 그냥 찍어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12만 원을 샀을 때가 작년 11월 달쯤이니까
그때는 좀 어쩔 수 없었겠네. 예, 아무튼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이게 만약에 제가 일단 10조 정도만 되는 종목이라 그러면 크게 신경 안 쓰겠는데 이게 보통 4, 50조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역시나 일단 그 정치의 일단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코스피 흐름이라든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더라도 뭐 8만 원대 그리고 일단 네 7만 원대까지도 예상하면서 올라오면은 이렇게 떨어지면 좀 사시고 올라가면 좀 팔고 그래서 한 번에 12만 원까지 가진 못하겠다 생각하시고 올라오면 비중 줄이고 내려오면 비중 닫고 이렇게 해서 계속 조금 수급 조절만 완급 조절만 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 상담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약품에 대한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300원, 비중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부강약품 8.4% 오늘 하락폭이 좀 꽤나 있었네요. 부강약품 12,500원의 시초가에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이었고요. 3거래일 전이죠. 14,000원 선의 윗꼬리를 찍고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쯤에 사셨을 것 같은데 부강약품 오늘 좀 급락세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수가 13,300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시청자님도 그러니까 차트를 좀 본다면 그럴만해요. 일단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역시나 그날 일단 매수 가격을 깨트리면 그때는 좀 빠져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 일단 거의 여기 보시면 10월 작년 10월 달이죠. 10월 1일부터 쭉 보시면 계속 저항받은 자리가 13,000원이거든요. 시청자님 여기 보실까요? 계속 저항받은 자리가 13,000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13,000원 넘어갈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13,000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항대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 돌파되면 이 종목은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당장은 13,000원이 많이 힘든 가격이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래서 일단 9,500원, 9,900원 여기서 일단 만약에 좀 반등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해서 좀 단가를 좀 떨어뜨리면서 13,000원 근처 오면 비중을 줄이고 또 다시 밑에서 받아서 다시 13,000원 오면 비중을 줄이고 그때 13,000원 돌파될 때는 분명히 이쪽 테마가 아예 급등으로 많이 이어지든가 두 번째는 부강약품이 어떤 강한 호재가 공시가 나오든가 요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넘어갈 것 같아요. 이해됐을까요, 시청자님? 자, 공시가 나오든가 아니면 부강약품이 속해 있는 테마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죠. 제약업체. 이렇게 이쪽 테마가 강력하게 가든가 두 가지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강약품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실시간 상담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신 다음에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를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문가님께서는 10시까지 방송을 해주시기 때문에요. 이 방송이 끝난 쉬는 시간에도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10시 안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상담 살펴보도록 하죠. H&M입니다. 매수가는 31,770원, 비중 5%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H&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매수가에 근접한 모습이죠. 35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고 시청자에게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님 뭐 이제 조금 욕심 안 부린다면 지금 상태에서 비중 5%이기 때문에 다 한번 보도록 하면 이 종목이 이제 사실 지금 31,000원에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들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을 일단 컨트롤 가능하시다면 저는 지금 당장 비중이 5%라고 하더라도 가감하게 비중 절반 정도 줄이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이라도 일단 비중 5% 정도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중에 이제 뭐 2만 원이나 2만 5천 원 다시 가면 비중 줄인 만큼 다시 담아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일단 아예 뭐 강력한 뉴스로 공시를 떠서 급등으로 간다면 정말 4만 2천 원, 뭐 4만 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본편적으로 일단 그게 없다면 아마도 조금은 조정이 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비중은 그냥 절반 정도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인다면 눌림을 준다면 그때는 아주 그냥 좀 강력하게 좀 매수를 더 담아가시면 어떻겠나. 지금 당장은 일단 매수가라서 조금은 줄인 쪽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4만 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비중 50% 줄일 것, 그리고 내려가면 다시 50% 줄인 만큼보다 더 많이 사실 것,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좀 가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일단. 그래서 네. 네, 좋습니다. H&M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남은 상담은 3부에서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2부 상담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